안녕하세요. 머리를 한번 식혀보시죠. 머리를 식히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세상사가 모두 역사입니다. 책에서 배우는 거룩한 사건, 사고만이 역사가 아니고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일상이 사실은 역사입니다. 다만 기록으로 남기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뿐이죠. 하찮은 개인의 일상이 무슨 역사냐 그렇게 말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어느 딱 하루, 예를 들어서 2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대한민국에서 쏟아진 유튜브를 몽땅 모아서 분석을 하면은 훗날 2020년대 대한민국의 사회 풍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의 기록은 그 중에 조그만 좁쌀만한 파편이죠. 하지만 훌륭한 자료가 아니겠습니까? 역사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제가 1392년에 이성계의 조선개국, 1492년에 콜럼버스의 미국 신대륙 발견, 1592년 100년단입니다. 임진왜란,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해서 1200년 후 1789년에 프랑스 혁명만 기억해 두시면 어느 자리에서 무슨 대화를 하시든지 화제를 풍부하게 끄집어내고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을 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손주들과의 대화에서도 할아버지 늙었어, 늙다리야, 꼰대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건, 1392년에 이성계 조선개국, 1492년에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1592년에 임진왜란은 여러분이 여러 군데서 자료를 접하실 수 있지만 그로부터 200년 후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이게 뭐냐 궁금하실 텐데 1789 외우기도 좋습니다. 1789 내용은 이제 알 듯하면서도 아리송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자기가 스스로 태양왕이라고 이름을 짓고 폼나게 살다간 왕이 있습니다. 루이 14세입니다. 5살 때인 1643년에 1600년대 중반에 왕이 돼서 5살의 왕이 돼서 7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기를 넘겨서 1715년에 72살로 죽었습니다. 그 당시도 보면 굉장히 장수한 왕이죠. 루이 14세 72년 동안 왕 노릇을 하다가 1715년에 72살로 죽었는데 파리 관광을 가실 때마다 빠지지 않는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루이 14세 태양왕입니다. 귀족 부인으로 잘 살고 있는 예쁜 여자를 공공연하게 애인으로 두기도 했고 남의 와이프를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귀족 부인과는 비밀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남녀 관계가 자유롭다고는 지가 알고 있었지만 이미 35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죠. 아마 그 훨씬 전에도 있었겠지만 기록만으로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미테랑 대통령도 관저인 일리제궁을 몰래 빠져나와서 애인과 미로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사르코지 또 스캔들이 있었죠. 아마 지금 젊은 대통령 마크롱도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 엄마를 부인으로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자기가 사귀던 여자친구 엄마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나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일을 흉보기는커녕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똘건이, 제가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가 하도 똘똘하게 처신을 해서 똘건이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요즘 그 똘건이와 해경궁 김혜경 씨죠. 또 애써 그런 그 개인사기 때문에 무시하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무시하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은공 사는사 그런 엄격한 입장을 따지면 이재명 부인 해경궁은 공무원을 자기 집 종부릿하고 공금으로 살림을 한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성남시장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뉴욕시장을 하더라도 그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청와대 주인이 돼서 맨날 사람을 조롱하는 까르르 웃음이나 터뜨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해경궁 씨, 해경궁 김혜경 씨
웃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둠 속 시골길을 가다가 이런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털이 곤두설 것입니다. 저는 일부러 그렇게 웃자고 해도 잘 안 되더군요.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앉아서. 이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을 지은 루이 14세 때 프랑스 왕정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죠. 하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왕이 다스리는 정치, 즉 왕정은 이때부터 무너질 조짐을 보입니다. 태양왕 루이 14세는 체격이 아주 작고 정상이 아니어서 꽤 컴플렉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름다운 남의 부인을 역사에 남도록 공개적으로 연애도 하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결혼식도 올리고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남편들은 부인이 왕과 어울려서 나뒹구는 꼴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도 한 왕이 루이 14세입니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왕은 이게 왕권 신수설입니다. 이 태양왕의 증손자, 아들, 손자, 증손자가 루이 15세입니다. 14세의 증손자가 루이 15세인데 역시 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28년 후 섭정 없이 제대로 된 왕노를 시작해서 또 3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은 섭정 5살에 왕이 됐으니까 33살 될 때까지는 섭정 밑에서 왕노릇을 했고 자기가 정치를 한 게 33년 그러니까 섭정을 받으면서 28년 섭정 없이 33년 도합 61년 왕노릇을 했습니다. 루이 15세는 증조 할아버지 루이 14세가 71년을 왕노릇 했으니까 증조와 증손자가 모두 아주 134년을 장수하면서 왕노릇을 했죠. 이렇게 두 명의 왕 루이 14세와 루이 15세가 132년을 왕노릇을 하다 죽었는데 그 다음 왕이 바로 루이 16세입니다. 루이 14세, 15세 다음에 16세. 16세는 15세의 아들이 루이 15세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15세의 세자와 큰 손자가 병으로 죽으니까 작은 손자가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1774년에 왕이 됐습니다. 자기 5대조 태양왕이 70년을 왕노릇을 했고 또 할아버지가 60년을 왕노릇을 하다가 자기가 왕이 된 때가 이제 20살 때인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리 앙뚜아네트 아주 이름이 참 이쁘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부인인데 이 예쁜 오스트리아 공주 출신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로 루이 16세 20살에 왕이 된 루이 16세의 부인입니다. 5대조에 이어서 할아버지 때까지 130년 동안 수많은 외국과의 전쟁으로 국고가 거덜이 나기 시작했는데 왕이 된 2년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니까 영국과 그 전쟁을 벌였죠. 그때 루이 14세는 미국을 지원했습니다. 영국이 미웠던 겁니다. 재정이 더욱 파탄이 났습니다. 그래서 평민들로 구성된 국민의회를 탄압하려다 역풍을 맞아 베르사유 궁전에서 쫓겨나 파리에 있는 띨르리 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불타서 그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베르사유 궁에 살다가 자기 5대조 할아버지가 지은 태양왕이 지은 베르사유 궁전에 살다가 빵을 달라 이제 프랑스 혁명에 그 평민들이 빵을 달라 뭐 이런 이제 생활고로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서 쫓겨나서 데모에 쫓겨나서 이제 파리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1789년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랑스 혁명입니다. 1780 왕이 된 지 15년 후죠.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2년 후에 이제 초가의 나라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하려다 국경에서 붙잡혔고 왕비가 단두대에서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루이 16세도 콩코르드 광장, 여러분 파리에 가시면 콩코르드란 그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서 역시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그
죽을 때 국민회의 평민들이 만든 그 지금의 의회 비슷한 그 국민회의에서 381대 334 그러니까 불과 390대 330이니까 뭐 60표 차이로 사형이 확정돼서 단도대에서 목이 잘렸는데 이 루이 16세는 성격이 유약하고 예리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중 또 단도대에서도 굉장히 그 왕다운 의연한 태도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루이 16세 한 살 아래 동생이 3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나폴레옹이 등장한 1796년부터 1814년 약 18년 동안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왕으로 와서 9년간 나라를 다스렸죠.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프랑스 혁명은 성공한 혁명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혁명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계몽사상이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국제정세가 어떻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걸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합니다. 그것은 학자의 영역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의 일반적 지식, 즉 상식으로 들여다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혁명, 광주 5.18 민주화 혁명 등 혁명자 붙이는 일에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은 적어도 3세대 한 세기, 3세대가 100년인데 그 한 세기 100년은 지나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그 관계된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야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16도 마찬가지입니다. 석 달 있으면 5.16이 돌아옵니다만 5.16도 38년만 지나면은 2060년에 100년이 됩니다. 5.16이 일어난 100년이 2060년 지들이 저 같은 사람이 죽고 나서 될 텐데 그때 통일된 대한민국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쿠데타라고 그러죠. 5.16을 뭐 군사 쿠데타일 뿐이다. 혁명은 아니다. 근데 그게 혁명이다. 뭐 그거는 앞으로 38년 어느덧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정의 내려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30일 남았습니다. 공약이라고는 세금 살포밖에는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 선거일이 3월 9일입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